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한가위를 맞아서 저희 시장은 안 열리지만 미국과 일본 시장은 계속 열리거든요.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해서 지금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거밍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트윗을 날리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는데, 보니까 ASML 여러분 아시죠? 세계 최고의 노광 장비 제조회사입니다. 네덜란드에 있고요. 지금 뭐 대당 노광기 한 대가 1,000억에서 뭐 3,000억, 4,000억 하는 어마어마한 고가 장비를 생산하는데, 이 시장에서 100%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밍치가 뭐라고 했냐면 ASML의 내년에 이 노광기 장비가 20에서 30% 줄어들 거라고, 매출이. ASML에서 그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트윗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ASML이 담당하는 게요, 반도체 최첨단, 선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최첨단에 있다, 이런 말이죠. 첨단 장비가 줄어든다는 거는요, 이게 3나노, 2나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게 욕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거밍치는 이유를 뭘로 들었냐면요, 올해 23년에 맥북하고요, 아이패드가 1700만 대하고 4800만 대밖에 안 팔려서 작년 대비 각각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30% 감소했는데, 내년에도 별 다르지 않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애플에서도 3나노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퀄콤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요, 삼성의 엑시노스하고. 그래서 이 3나노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공지능은 별개로 치더라도 거밍치 이야기는 범용 제품에서 굳이 3나노를 해야 되나 이러면서 3나노 수요가 주니까 당연히 ASML도 내년에 노광 장비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낮출 거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26일자 대만 테크뉴스 보도에는 4분기에 지금 낸드 플래시 가격이 좀 빠르게 반등할 거다, 그에 이어서 디램 가격도 반등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낸드 플래시를 감산을 대폭 했지 않습니까? 그 효과가 3분기에 약간 있는데 4분기에는 가속화될 거라고 하면서, 지금 그 기대감으로 한국의 디램 생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이 생태계를 형성하는 이 종목들의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거밍치는 또 뭐라고 했냐면요, 디램하고 낸드의 가격 저점이 올 3, 4분기가 아니고 내년 1, 2분기가 될 수 있다, 늦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대만의 테크뉴스는 4분기 이 반등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트렌드 포스라고 있습니다. 시장 예측 기관이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낸드의 가격이 4분기에 애초 0에서 5% 정도 반등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3에서 8% 좀 더 상승폭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트렌드 포스하고 테크뉴스의 전망만 보면 이게 4분기 바닥설이 힘을 얻는데, 거밍치 이야기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구조적으로 지금 3나노, 2나노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생길 것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밍치 이야기가 맞다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선단 공정에 대해서 과연 수십조 원의, 삼성전자만 해도 수십조 원의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데 과연 2나노로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증폭시킬 거고요. 수요가 없는데 굳이. 그러면 어떻게 재편이 되느냐, 바로 선단 공정이 아니고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급격히 시장이 옮아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게 부각이 됐었죠. 뭐 때문에 부각됐냐면 HBM 때문에 부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HBM이 차세대 메모리로서 고대역폭, 고용량, 그 다음에 낮은 전기 소모, 그 다음 작은 크기, 이걸 만족시켜주는 차세대 패키지로 이걸 다성을 한 건데요. 그래서 그걸 만족시켜주는 제품인데, 굳이 이제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2나노, 3나노 수요도 없는데 이렇게 선단 공정을 할 필요가 있겠냐 맞물리면, 모든 시중의 이 관심이, 그리고 자금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쏠리게 되고,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중에서도 가장 지금 떠오르고 있는 TSV 공정에 HBM으로 시야가 급격히 좁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TSV는요, 뭐 여러 번 얘기지만 트루 실리콘 비아라고 해서, 비아는 버티컬 인터커넥트 액세스의 준말이거든요. 수직으로 뚫어가지고 위아래
층을 교신하기 위해서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신호를 빨리 보내서 하는 기술이잖아요. 요걸 통해 가지고 후공정에 어떤 이게 이제 애우셔야 되는데요. 고고 작작으로 애우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고용량이고요. 용량, 덴서티죠. 그 다음에 고속, 대역폭 말하는 거거든요. 말은 폭인데 실제는 속도예요. 고속. 그 다음에 작은 크기, 작은 전기 소모량 이겁니다. 스몰 폼 팩터, 낮은 low electricity consumption. 요 네 가지가 고고작자가 갖춰야 되는데 TSV로 충분히 이걸 달성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물론 TSV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또 뭐가 들어가냐면요. 적층을 많이 했는데 공간을 적게 차지해야 되니까 이 웨이퍼 두께가 상당하거든요. 몇백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걸 갈고 갈아가지고 HBM 같은 경우는 한 단의 높이가요. 이렇게 여러 단 높이가 있으면 이 하나가 3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30 마이크로미터가 어느 정도의 두께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그 범프, 마이크로 범프 그 지름보다 약간 큰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얇은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CMP도 필요하고요. 구멍을 잘 뚫고 또 웨이프의 두께를 어마어마하게 얇게 만들고 그걸 또 본딩을 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학 제품으로 완벽하게 감싸고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기술인데 이 네 가지 기술이 충분히 이제는 선단 공정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면 시장은 급격히 전공정 업체에서 후공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패키지 대세론이 되면서요. 어드밴스드. 지금 이제 필요한 거 AI에 아까 고고 작작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인환으로 만들 게 아니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막 수직으로 쌓아서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겠죠. 어느 게 비용이 낮냐? 첫 번째 인환으로 가는 게 비용이 많이 들까요? 아니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해가지고 인환으로 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까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까요? 어드밴스드 패키징도요. 여기 보면은 TSV 뚫을 때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있는데 드라이 공법도 들어가거든요. DRY가 아니고 DRI인데 딥 리액티브 이온 에칭입니다. 파내면서 구멍을 뚫는 건데 전공정 장비를 동원해서 만들어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CMP도 케미칼 미케니컬 팔리싱인데 요거 잘하는 회사가 에바라라는 일본 회사하고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다음 본딩은 한국의 한미반도체하고 배시, 그다음 화학 제품은 일본의 나믹스가 지금 쓰고 있는데 삼성은 NCF로 가기 때문에요. SK 하이닉스는 NCP로 가잖아요.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비싸죠. 다른 컨벤셔널, 그러니까 전통적인 패키징을 컨벤셔널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HBM도 일종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또는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징, WLP 그거의 하나이거든요. 어쨌든 HBM 돈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런 전공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런데도 비용을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겁니다. 이나노가. 그러니까 다른 패키징하고 비교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전공정의 이 정도의 고고 작작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시장에서는 비용이 적게 가는 걸로 갈 테니까 이걸로 방향이 확 쏠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 작년부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저희의 가정은 뭐였냐면 AI가 이 수요를 이끌어내고 요게 선단 공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컨셉이었잖아요. 골고루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기류가 바뀝니다. 골고루 오르는 게 아니고요. 가는 종목만 가요. 안 가는 종목은 안 간다 이겁니다. 어디에 관련된 종목만 가냐?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공헌할 수 있는 종목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어떤 종목들이 갈 수 있느냐. 첫째는 종합 반도체 회사 중에서는요.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정도 되겠죠. 근데 전공정 업체로서가 아니고요. 전공정 업체로서 기능은 제한될 것 같고 올해 HBM 제조업체로서 얼마나 빨리 변신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엇갈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딩에서 하는 한미반도체하고요. 배시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배시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기 위한 지금 상고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두 회사가 본딩계를 양분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아까 에바라 vs 프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렇게 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제품은 나믹스 정도 될 텐데 요거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고요. 열을 배출하고 몰딩을 하는 EMC라고 그러죠.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에폭시가 플럭스 기능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회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이크로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그 유명한 회사가 있잖아요. 일본의 디스코. 근데 한국 업체 중에서요, 뭐 EMC를 끼운다고 그러면은 디스플레이용이긴 한데 KC텍 정도가 재무구조나 기술력을 따지면 요 두 회사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게 검사 장비입니다. 왜 검사 장비가 중요하냐면요, HBM이 예를 들면 10단을 쌓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 한 단마다 예를 들어서 수율이 8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수율은 0.8에 곱하기 10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낮아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각 단에 수율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수율이 안 나오면 무조건 불량품은 완벽하게 선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량품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COWS에서 SK 하이닉스가 이거 100% 성능이 100% 보장된 거다 해서 보냈는데 COWS에서 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HBM하고요, 논리칩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포저 위에 이게 이제 미세 범프를 사용해서 본딩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에폭시 플럭스 같은 걸로 굳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한번 잘못되면 빼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HBM이 잘못됐는데 뭐 칩은, 다른 논리 칩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엔비디아의 GPU는 그럼 두 개를 결합했는데 지금 이거를 물을 수도 없고 다시 떼내서 붙일 수도 없거든요. 붙이기 전에 완벽하게 작동 여부를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 장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인텍플러스인데 미국에는 캠텍, 원래는 이스라엘 회사고요. 그 다음 온투 이노베이션, 한 군데 더 한다 그러면 KLA가 되겠죠. 이거 큰 회사인데 이 네 군데가, 그러니까 다 해도 12개, 1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요. 자칫하다가는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가는 종목만 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추석 때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선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마 올 연말부터 이런 생각이 깊어질 것이다. 한미반도체 대표님도 최근 주식을 더 사고 있죠. 자기 주식을 자기 돈으로 사고 있는데 이런 거를 흐름을 모르면 왜 이 반도체 경기가 잘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느냐. 흐름이 읽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